안녕하세요. 대진 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들. 3월 18일자 약 20%가 넘는 양봉이 뜨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계좌 폭등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해 드릴 테니 제가 목표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는 충분히 상승했으니 이제 수익 실현합시다 라고 제가 매도 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010-4469-6279에 문자를 한번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대진 첨단 소재가 오늘 양봉 뜬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이 주식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3월 6일 날 상장하고 나서 하락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약 11,000원대에서 하락을 멈춘 뒤에 양봉으로 하락세를 전환시켜줬죠. 그러고 나서 13,000원대에서 6일 정도 횡보를 해주다가 이제 바로 양봉이 떴습니다. 그 양봉의 정체는 뭐예요? 오늘 BYD CNT 도전제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강세가 됐는데 이 BYD가 5분만 충전해가지고 무려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이에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전기차에 문제가 됐던 거는 오랜 충전 시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근에 2차전지 기업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도 포트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다가 투자했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 에코프로, 금양, LNF 이런 주식도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웬만한 금양 같은 경우는 KSCI 종목에서도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70% 기록한 사람도 있고, 무슨 가정에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거 다 그 박순혁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K배터리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니 주식으로 매수해가지고 애국에 동참합시다 이랬다가 지금 다 주식도 날아갔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왜 대진 첨단 소재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는 이제 키움증권의 수급 이런 부분을 보셔도 되지만 어차피 지금 차트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진 첨단 소재가 얼마나 더 성장성이 있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2차전지만 보면은 요즘에 전기차 캐즘이 빠졌다라고 하죠. 대부분 전기차 관련 주식들 또는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서 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다. 전기차 일시적 캐즘에 빠졌다라고 막 표현을 해요. 즉 주가 하락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는 말인 건지 사실은 이 대진 첨단 소재가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2차전지와 다른 이유는 바로 BYD CNT 도전제 때문이에요.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BYD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BYD가 사실은 전기차 1등이에요, 1등. 네? 전기차 업체에서 여러분들 다 테슬라가 1등으로 혹시나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아주 간단한 자료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이건데요. The largest EV company. 작년 자료예요, 2004년. 2024년, 죄송합니다. 2024년에 이미 BYD가 테슬라를 압도를 했어요. BEV, 배터리 일렉트릭 비하이클이죠. PHEV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물론 이제 순수 전기차에선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지금 테슬라 주가가 나락하기 전 거거든요. 근데 BYD는 또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지금 더 크게 상승한 겁니다. 여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도 분명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내연기관하고 배터리 같이 쓰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기차 캐즘이 빠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국에 납품하고 있는 이 테슬라라든지 요즘 테슬라 판매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막 전기톱 들고 나치 격리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차를 덜 사게 되는 거고 내수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 뿐이지 BYD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BYD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가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BYD 뒤에는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국영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전기차를 굉장히 크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폭스바겐 있죠. 로고만 그릴게요. 이렇게.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문을 닫았어요. 왜? 내연기관 때는 독일의 엔진이 워낙 기술력이 좋으니까 잘 나갔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내연기관의 핵심 부품이 엔진이 전기차는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출력이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니까. 근데 중국이 배터리 기술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리튬이 중국 땅에 굉장히 못 맞춰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있죠. 일본이 중국에다가 산요, 미쯔비시 이런 원래 전통의 배터리 강자들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배터리 기술이 분명히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일본이 초소형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정밀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강할 수 있지만, 뭐 상용화된 데에서는 중국도 공장 세우고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일본 설계도대로 만들다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면 배터리가 잘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본 바이어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야, 니네들이 볼 때 다이소 배터리, 산요 배터리, 미쯔비시 배터리 다 달라 보이죠? 다 중국의 한 공장에서 나와서 라벨만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공장 하나에서 생산되는 제품인데 뭐 CJ 붙이고 하나는 홈플러스 PB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팔잖아요. 똑같아요. 생산품이 똑같은 건데 브랜드 차이에 의해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중국에서 중국 자체 배터리가 나왔어요. 중국 자체 전기차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해외에 납품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미 중국에서 충분한 퍼포먼스 내고 있고, 납품받는데도 퍼포먼스가 인정이 됐으니까 오케이지만 사람들 인식이 BYD가 중국 차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국심을 빼고,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투자할 때 꼭 중요한가요? 돈 버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장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장이 계속 올랐으니까. 국장은 계속 박스권이었으니까. 근데 K배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애국심이라는 거를 한번 젖혀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진 첨단 소저에 대해서 BYD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이렇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전기차 충전이 문제가 되잖아요. 전기차는 이제 차징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충분한 양이 배터리에서 쓸 수 있는 양이 충전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이온 전도도 이런 걸 따지게 되면은 차징 시간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만들면은 배터리도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국가 주도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중국 전역에다가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차 배터리 있죠. 만약에 충전 시간이 문제된다. 왜냐면은 핸드폰 충전도 바로 되진 않잖아요.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배터리 통을 아예 통째로 갈아버리기도 해요. 시스템화돼 있어 이게. 중국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충전하려고 해서 이제 막 플러그에 꽂아 넣으면 60분 걸린다. 근데 이거 통째로 바꿔버리면 5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중국이 많이 가능한 거죠. 국가 주도로 해서 이런 시스템 만들어서 중국 내부에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BYD가 5분 만에 400km 간다는 거 있죠. 이거는 공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배터리를 5분 만에 충전해서 400km를 간다는 게 공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중국이 가능한 이유는 뭐다? 배터리 5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배터리를 통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가 안 돼요. 근데 BYD 아까 생산량 보셨죠? 거기에 CNT 도전자를 납품하는 게 대진 첨단 소재다 이거예요. 왜냐면 CNT 있죠? 이 CNT 같은 경우는 뭐의 약자냐? 카본 나노튜브예요. 카본 나노튜브. 자, 카본 나노튜브면 세 가지 보면 되죠. 카본 나노튜브. 카본 뭐예요? 탄소. 탄소는 뭐 우리가 뭐 흑연, 다이아몬드 다 탄소인 거 알죠? 나노예요. 나노 스케일로. 그리고 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각형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튜브 모양을 해가지고 다 성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좋냐? 전기전도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에코프로나 LNF 같은 데서 양극재, 음극재 만든다 그러면 그건 액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중국은 이거는 지금 탄소 나노튜브는 고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전기 저항이 없어져요. 이렇게 만든 탄소 나노튜브가 전기 저항이 없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래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는 얇은 막을 그래핀이라고 하거든요. 흑연 얇은 막을.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게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버려진 기술을 썼는데, 이걸 활용한 배터리를 지금 BYD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에코프로 언제 오르냐, 전기차 캐즘에 빠져가지고 전기차 안 팔리니까 안 오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BYD는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예요. 배터리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구동될 수 있는 배터리로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5분 만에 400km 간다.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게 시스템화 시켰다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그 도전제를 CNT 도전제를 납품을 한대요. 왜? 이거 가공 기술 자체는 아직 중국이 못 만들거든요. 양극재, 음극재에서 액상 물질로 만드는 것들은 기술적인 난이도로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액체 몇 개 섞으면 되니까 비율 맞춰가지고.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거든요. 물론 이거 자체 그래픽 만드는 것 자체도 벌써 10년이 넘은 기술이에요. 근데 사용처를 못 찾았다가 이걸 활용한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수출길이 열렸다? 그거는 영업이익이고 매출이고 지금 대폭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 터졌어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300억이요. 2,300억인데 그 회사가 가진 역량 중에 기술적 난이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CNT 같은 거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한국은 예전부터 많은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효성 같은 데서도 오랜 시간 그런 첨단 소재하는 기업들, 무기화학하는 기업들에서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용처를 못 찾아가지고 기술은 있는데 상용화가 되지 못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납품한다? 그럼 뭐 떡상이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공학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의 관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거를 뭐 양봉 하나 떴다. 지지 구간 여기고 양봉 떴으니 뭐 올라갈 거다. 뭐 수급으로 눌릴 수 있는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왜 같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왜 대진 첨단 소재 많이 오늘 이렇게 양봉이 떴고 이것에 대한 구분점으로 BYD인데 CNT 도전제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첨단 소재 기업을 굉장히 눈여겨보는 이유는 지금 제가 다른 뉴스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의 ESS 프로젝트에도 대전 방지 트레이를 공급했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사실 전공이 화학공학인데 우리나라 화학공학이 나아가야 될 길은 첨단 소재에 있어요. 무기 첨단 소재.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케미칼 나락간데 뭐예요? 로캠 나락가죠. 로캠 나락간 이유가 뭐예요? 로캠에서 생산하는 에틸렌이라든지 PE 같은 게 범용성 플라스틱, 납사 만들기 쉽고 양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건 중국이 이제 똑같이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는 이제 중국에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술 격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중국도 반도체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래도 이제 초격차 늘린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첨단 소재 같은 분야가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여기서 독보적 있는 국가가 일본인 거고. 일본 없으면은 미국에 있는 우주선 못 날려요. 일본 부품 꼭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첨단 소재류? 저는 이 고부가 가치로 봤었을 때 지금 양목 떴다고 좀 눌렸다고 매도하고 여기서 기술을 하고 뭐 중간에 세력이 한번 뭐 밑꼬리 만들었느니 그럴 필요 없이 기업의 이 포텐셜을 봤었을 때 이건 폭등 예약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요 정도 하고 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은 대폭등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ESS는 전기 저장 장치인데 지금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전기체뿐만이 아니라 AI도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AI 나왔을 때 엔비디아도 떴지만 발전주도 같이 떴다고요. 그러면 이 전력 저장 장치가 왜 필요하냐면 전력을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고 전력이 남아돌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잠깐 저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전력을 저장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상 저항이 문제가 돼요. 저항이 있으면은 이 저장된 전력이 손실이 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NT는 뭐라고? CNT는 전기 저항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여기서 전자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녀. 근데 이거를 쓸 데가 없었는데 이제 시대에 맞물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전력 손실이 없어요. 그러면 전기차에도 팔아먹을 수 있어. 전력 시장에도 팔아먹을 수 있어. 왜?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물질로 예를 들자면 철이에요. 철 얼마나 많이 써요. 아파트 철근에도 쓰지, 자동차 프레임에도 쓰지, 기계에도 로봇에도 쓰지, 다 쓰잖아요. 거의 그 급인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가면 저항이 없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ESS에 준다? 근데 미국에 수출했거든요. 미국, 중국 수출하는데 지금 바이어들이 다 굉장히 큰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이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이마트가 주가가 날아갔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도 2조 원이거든요. 뭐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라잡히는 건 문제고. 근데 이마트 같은 데가 전국에 매장 있지만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홈플러스는 지금 MBK 파트너스에서 회생 절차 신청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국에 매장 많은 이마트가 이스페타시스의 시가총액에 따라잡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페타시스가 만들고 있는 고다층 PCB가 전 세계 수요가 많으니까 이마트한테 따라잡힌 거 이마트가 이스페타시스를 성장성을 못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유통마진하고 가공기술하고 따지면 가공기술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가야 될 길은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서서 대진 첨단 소재야 그러면 어디 무슨 조소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거의 고부가 가치라든지 사용처를 알게 되면 세상에 전기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다 안 돌아가요. 전기는 피 같은 거죠, 피.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면 뭐해. 피 없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AI가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으면 뭐예요? 전원 플러그 뽑으면 AI가 구동이 되냐고. 근데 그 전원 피가 돌 때도 우리 체액 내에서 피가 돌 때도 항상 혈류가 뭐 중간에 막힌다든지 아니면 뭐 피가 오염됐다든지 이러는데 피를 맑게 해준다. 그러면 안티에이징이다. 아니면은 뭐 철분 먹고 이러잖아요. 왜? 신체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전력기계들은 전기가 잘 돌아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잘 돌게 해주는 게 뭐예요? CNT라니까요. BID라고 하는 바이어를 뒤에 등에 업고 여기다 파는 게 만약에 뭐 무슨 자동차 타이어를 판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휠 판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CNT를 판대. 이 양봉은 시작일 뿐이에요. 폭등합니다 이거. 제가 이 영상을 나중에 대진 첨단 소재가 막 시가총액 2조 원 찍고 이러면 10배 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번 더 다시 틀어주고 싶네요. 물론 몇 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주식 유튜브들이 아마 여러저러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력의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탄소나노 튜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잘 팔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여태까지 기술은 있어서 만들 줄 알았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전력 수요가 넘쳐나면서 이 탄소나노 튜브를 가지고 저항이 적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공동소재 나 2차전지 에코프로랑 금양으로 처물렸는데 또 나한테 나중에 또 올랐다가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드는데 얼마나 난이도가 드는지 어디 쓰이는지 얼마나 고부가 가치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목표가 지금의 10배인 15만원까지 여러분 잘 들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 혹시 매수타 좀 나올 수 있죠. 오르다가 뭐 유상증자 한다든지 뭐 공장 더 짓는다 돈 필요하다 하면 잠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매수타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하세요. 내가 일단 생각하고는 매도 타점. 그래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오를 거 아니에요? 중간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삽시다 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차트까지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업이 매수타점 나왔는데 안 사실 거예요? 다 같이 들어갑시다. 오르고 나서 아예 수익 실현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필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 여기 010-4469-6279에 꼭 문자를 남겨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말까지 밝히긴 좀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서울대 공대 나온 사람이에요. 물론 주식하는 데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탄소나노 튜브가 뭔지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한번 믿어보시고 폭등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010-4469-6279에 문자 남겨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문자 보내드릴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